우리 기후 미식회의 백과사전 같은 분,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슬기로운 식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백남정 식생활교육 인천 네트워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시면서 덥지 않으셨나요? 네, 요즘 많이 더워졌죠. 네, 날도 정말 하루하루 점점 더 더워지는 것 같은데 이제는 여름이라고 해야겠죠. 6월 중순 넘어가니까. 선생님 더위 많이 타는 편이세요? 저는 원래 더위보단 추위를 좀 더 많이 탔는데요. 이게 몸이 좀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고 요즘 좀 호르몬의 변화가 있다는 게 몸으로 느껴지고 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몸에 열이 많아지는지 오히려 추위보다는 더위를 많이 타게 되더라고요. 요즘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그러면 더운데 선생님 여름을 나는 시원하게 여름을 나는 선생님만의 비법 이런 게 있을까요? 에어컨을 많이 튼다. 아니요. 냉수 목욕을 바닥이 한다. 차갑잖아요, 보통. 그래서 네. 그 찬바닥에 얼굴과 몸을 대고 누워 있습니다. 아하, 가급적 아무것도 누워 하지 있는다. 않고, 네. 그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바닥은 차니까 여름에.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조심하죠. 찬데 놓으면 예전에 네, 맞아요. 찬데 맞아요. 그냥 누우면 입 돌아간다 그런 이런 얘기 얘기 하셨죠. 하셔가지고 네, 조심하기는 합니다. 그 다들 여름 되면은 이제 막 원기 회복이 필요하다. 뭐 좀 어지럽거나 기운이 떨어지거나 더위 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음식들을 많이 챙겨 먹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나는 여름에 이런 걸로 건강을 챙긴다 하는 건강 비법. 영양식 비법이 있으면은 샵 0999로 하나씩 보내주세요. 지금은 백남정 선생님만의 음식 비법을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걸 주로 챙겨 드시나요, 여름에? 제가 앞에서 몸이 찬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닭고기를 먹으면 몸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한동안 우리 그 성격 유형을 MBTI로 많이 규정을 네, 했죠. 분류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저는 사상 체질로 분류하는 것이 좀 저한테는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보면은 제가 속한 데가 이제 구간이 소음인인데요. 소음인요. 네, 그 소음인이 몸이 되게 차대요. 그래서 찬 음식을 먹으면 탈이 잘 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배우기 전부터 그렇게 저한테 맞는 음식과 안 맞는 음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배우고 나서 제가 먹고 몸에 좀 찬기가 더하다는 느낌이 오거나 또는 소화가 안 된다는 느낌이 오는 음식들을 찾아보면 영락없이 찬 성질의 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상 체질이 좀 저한테 신기하게 잘 맞는 편이라서 저는 이제 그렇게 따뜻한 음식들을 좀 더 많이 먹으려고 골라 먹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드시는 게? 뭐 닭으로 만든 닭백숙. 근데 저는 인삼은 별로 안 맞더라고요. 근데 저희 친정어머니는 또 되게 열이 많은 체질이라서 인삼 한번 잘못 드셨다. 인삼, 홍삼 이런 거 잘못 드셨다가 탈이 크게 나셨었거든요. 안 맞는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음식은 모두에게 좋은 음식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요. 각자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몸도 다르고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음식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닭으로 하는 것들은 다 좋아합니다. 닭백숙, 뭐 닭게장, 그다음에 닭볶음탕 이런 거 감자 듬뿍 넣으면 맛있잖아요. 네네. 그 음식을 가지고 찬 음식, 더운 음식을 구분을 하는 게 저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는 생각을 했던 게 끓이면 뜨겁고 식히면 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비슷하게 네. 생식은 찬 음식일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채소를 중심으로. 그래서 저한테는 찬 음식에 채소가 잘 안 맞고요. 그래서 쌈밥 같은 걸 하더라도 절인 채소를 절여가지고 찌거나 절여서. 네네, 찌거나 절여서 쌈밥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수분이 많은 것들을 또 찬 음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오이 같은 게 그런 네, 찬 음식. 맞습니다. 그러면 그 날것으로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대체로 찬 음식, 찬 성질의 음식이고 익혀서 네. 먹는 게 그러면 채소 중에는 채소 중에는요. 네네.
고기는 대체로 다 더운 음식에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돼지고기 이런 거는 좀 찬 찬 음식으로 음식이고요. 들어가고. 닭고기, 소고기는 더운 음식이고.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닭으로 몸 보신을 하시는 건데 그게 아마 맞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복날에 닭을 먹는 이 문화가 생긴 거겠죠. 삼계탕집에 줄을 서서 먹는. 이제 그게 몸에 맞는 사람이 많아서도 있지만 네. 예전에는 보양식이라는 것도 특별히 외부에서 구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집에서 돼지, 닭, 소 이런 거 길렀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 복날에 많이 먹는 게 개고기, 닭고기인데 그게 아무래도 소를 잡는 것보단 소는 명절 때 잡고 그렇게 좀 쉽게 집에서 키웠다가 그거를 또 음식으로 만드는 그런 동물들이 아마 쉽게 개나 닭이 닭이었을 아니었을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문화가 계속되면서 요즘도 우리는 닭하고 뭐 요즘 이제 개는 식용으로 못 안 먹기 먹게 닭고기, 되고. 개고기는 예. 안 먹기 때문에 그 대신에 또 그 양고기를 먹는 문화권의 이주민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요즘은 양고기도 좀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기름진 것을 먹어서 뭔가 보한다는 것도 있겠네요. 예전에 맞습니다. 단백질이 많이 부족했으니까 네, 옛날에는. 맞아요. 예전에는 단백질이 부족했죠. 그래서 밥이 보약이다. 저는 요즘 이 말을 실감하는 게 요즘 신경 써서 새끼를 가급적 집에서 밥으로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홍삼을 안 마셔도 뭔가 다른 걸 안 먹어도 체력이 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막 오고 가면서 길에서 간단히 때우고 한 끼 정도 집밥 먹고 이랬을 때는 체력이 떨어지는 걸 많이 느꼈는데 밥이 보약이다 해서 쌀이 많이 축나요. 제가 자꾸 많이 먹어서. 음식으로 사람들은 기력이 떨어지면 몸을 회복하려고 그러는데 요즘 우리가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고기 먹는 사람도 생기고 이게 좀 외국하고 교류가 많아지면서 섞여서 퓨전화 됐다고 하는데 보양식도 이제는 그래서 많이 달라진 거겠죠. 네, 달라졌죠. 그리고 사실 시대가 달라지면 먹거리 문화가 달라지면 보양식이 달라져야 되는 건 굉장히 당연합니다. 네. 예전에는 채식 위주로 하고 단백질이 부족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어떤 것이 부족하거나 넘치면 병이 나는데요. 그 부족한 것들을 보하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보양식을 먹었는데 지금은 사실 영양 부족보다는 영양 과잉이 과잉이죠. 더 많은 그런 맞아요. 시대에 예전처럼 그 우리가 보양식이라고 부르는 게 보통 고지방, 고열량, 네. 고단백인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복날마다 챙겨 먹거나 때때마다 챙겨 먹으면 네. 오히려 몸에 병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은 보양식을 잘못 먹으면 비만식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지방 단백질을 워낙 많이들 먹기 때문에 네. 여기 보니까 용인의 원호문 굴착기 기사님은 저는 매 끼니마다 풋고추를 5개씩 먹습니다. 식구들 모두 그래요. 비타민 C가 풋고추에 많다고 해서 제가 텃밭에서 키워서 그거 없애려고 먹긴 하지만 5개씩 먹습니다. 끼니 때마다. 그것도 참 신선한데요. 이제 금방 밭에서 딴 신선한 채소만큼 지금은 몸에 좋은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럼요. 들어요. 그 고추가 또 그리고 영양가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키우는 작물들, 우리가 먹는 식물들이 땅의 영향을 받아서 크는 네. 거잖아요. 근데 고추를 키웠던 땅은 고추를 다음 해 또 키우면은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고추가 잘 안 클 정도로 고추가 땅에 있는 영양소들을 많이 흡수해요. 그래서 저도 고추 저는 근데 매운 걸 잘 못 먹거든요. 네. 근데 시골에서 풋고추가 많이 왔는데 지금 고추가 약이 오를 때라고 약이 오르면 좀 매워지거든요. 풋고추도. 그래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린다면 고추 좀 잘게 다지고 거기에 이제 멸치도 좀 잘게 다져서 간장이랑 물 좀 붓고
끓이면 고추, 멸치, 장이 되거든요. 네. 저 그거에다가 요즘 밥 비벼 먹으니까 고추도 많이 먹게 되고 또 좀 밋밋한 밥을 먹으면서도 약간 짭짤한 간이 들어가서 되게 좋더라고요.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러게요. 멸치나 간장으로 단백질도 보충하고 네. 그렇게 되는군요. 여러분 보양식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세요. 백남정 선생님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2부에서 뵐게요. 오늘의 기후 2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2부에서도 백남정 선생님과 함께 보양식이 언제 필요한지 어떤 게 보양식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백남정 선생님 오시면 청취자분들 문자가 많이 오는 것도 많이 오는 거지만 하나하나가 내용이 많아요. 막 보내주시는데 알찬 내용들이 많아서 다 못 읽으면 아까울 것 같은데요. 문자 그대로 몸을 보하고 강하게 한다는 의미를 지닌 음식은 무엇인가요? 이게 퀴즈였죠. 기운이 없고 체력이 크게 떨어질 때 기력과 체력을 되찾으려고 먹는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을 두고 양생 음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1번 간편식, 2번 보양식 하는데 저희가 쌀 선물 드린다고 했는데 7785님이 어제 쌀 협찬 끝난 줄 알고 걱정했어요. 그러셨는데요. 오늘부터 쌀 협찬합니다. 어제 그 나오신 선생님께서 청국장을 특별 선물로 갖고 왔던 거고요. 쌀 협찬 계속합니다. 네. 선생님 정답은 몇 번인가요? 네, 정답은 2번 보양식입니다. 보양식이요. 네. 네. 아까 1부에서 보양식으로 선생님은 그러면 닭을 주로 드시는 거네요. 네. 근데 이게 궁금해요. 어떨 때 보양식을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보통 지치고 힘들고 뭐 뭔가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럴 때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이 맛있어. 그럼 저는 그냥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입맛이 없다라는 표현을 내가 하게 되면 네. 그때는 좀 몸을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체력이 떨어지면 먹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도 좀 떨어지거든요. 네네. 사실 그런 욕구가 떨어지는 게 건강에는 적신호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신호는 몸무게가 좀 많이 줄었을 때, 이제 그럴 때서 이 보양식이 단순히 그냥 뭐 고지방, 그다음에 고단백, 고칼로리인데 네. 이것이 과잉한 사람에게는 영양이 과잉인 상태에서는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체력이 좀 떨어질 때는 땐. 많은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잠깐 힘이 나기도 하고요. 또 아무래도 단백질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 근육을 좀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근육이 생기면 또 힘을 내기가 더 좋고 여러 가지 이유로 체력이 떨어지면 도움이 되긴 합니다. 입맛이 떨어지고 몸무게가 줄 때, 네, 그럴 땐 좀 때. 고단백질, 고열량이더라도 이런 보양식이 필요하다. 네, 몸에. 입맛이 없다라는 게 우리 몸에서는 되게 위기 상황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냥 네. 오늘 덥고 입맛이 좀 없네 이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4082님이 기력을 보충한다고 알려진 많은 보양식이 있는데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재료여도 본인 입맛에 맞지 않거나 소화가 안 되면 아무 소용없지 않나요? 저는 곰탕이 입에 맞는데요. 집사람이 한 드럼통 끓여놓고 나갑니다. 본인은 나가서 아이들과 다른 맛있는 걸 먹어요. 그러셨는데 4082님 곰탕 많이 끓여놓고 나가면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다들 나가서 맛있는 걸 아이들과 먹고 돌아오시는군요. 네, 사실 진짜 뭐 알려지기에 이게 몸에 좋다 해도 본인한테 안 맞으면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양식 하면은 뭐 삼계탕, 전복 지금 여기 여쭤보니까 4385님은 여름에 민물장어를 자주 먹어요. 땀을 많이 흘려서 힘들거든요. 오늘도 무척 덥네요. 여러분 몸에 맞는 보양식 먹고 힘내시고 더운 여름 건강하세요.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민물장어도 고열량이죠. 민물장어도. 네, 그리고 고지방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방이 많은 것들을 소화 잘 못 시켜서 네. 저는 장어를 먹으면 속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땀을 아무래도 많이 흘리게 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지방은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또 우리 몸에 지방이 없으면 죽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먹으면은 몸에서 그런 느낌이 와요. 보양식들이. 아, 좋다. 네, 몸이 맞아요. 살아나는 것 같다. 네, 힘이 몸이 난다. 좀, 힘이 나죠. 4385님은 민물장어가 잘 맞으시는 분이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한종혜님은 보양식은 말 그대로 몸에 좋은 음식이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백선생님 선생님 오시는 날 정시에 들을 수 있어서 행운입니다. 한종혜님이. 한종혜님은 보양식도 백선생님하고 똑같네요. 삼계탕입니다. 인삼, 대추, 황기, 대추 찹쌀 넣고 하면 참 맛있어요. 팥죽을 좋아해서 가끔 해먹는데요. 팥죽은 찬 음식인가요? 더운 음식인가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네, 팥도 약간 찬 음식이기는 한데 네. 곡류들은 대부분 찬 음식도 아니고 더운 음식도 아닌 중간 음식들이 많습니다. 곡류들은요? 네, 곡류들이. 그래서 찬 성질이다 하더라도 찬 성질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서 곡류들은 좀 편안하게 먹을 수 있죠. 네. 최숙자님. 백남정 선생님 오늘도 맛있는 음식 이야기 귀 쫑긋 잘 듣고 있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뭐 오리 드신다는 분도 있고 삼계탕, 전복, 오딱, 뭐 민물장어 많이 나왔습니다. 풋고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양식이 아니라 그것도 보양식이었어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선생님? 저는 요즘 시대의 최고의 보양식은 지금철에 나오는 제철 채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요즘 워낙 인스턴트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으니까 네, 제철 맞습니다. 채소요. 제철 채소들.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지금? 여름에 나오는 제철 채소들은 대부분 굉장히 찬 성질의 음식들이 많아요. 수분이 많은 네, 거예요. 맞아요. 우리 보양식 여름 음식 그러면 보양식도 생각나지만 네. 그 찬 음식도 많이 먹거든요. 냉면 이런 게 여름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이 기력이 떨어지거나 너무 더워서 지쳤을 때는 보양식을 먹지만 네. 일반적으로 약간 덥다라고 느끼면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찬 음식을 먹는데요. 네. 그게 냉면, 그다음에 메밀 이런 것들이고 또 과일, 여름에 나오는 과일들이 그래서 아주 찬 성질이 많죠. 네. 참외, 수박 이런 것들, 오이 뭐 그런 것들. 네. 네.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맞아요. 더위를 쫓으려고. 네, 그리고 저는 여름에 보양식이 뭐 닭고기는 보양식이지만 이제 그래도 가끔씩 입맛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입맛을 돋우는 음식으로 제가 오이지 비빔밥 말씀드렸는데요. 맞아요. 오이지 비빔밥.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오이가 굉장히 찬 음식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네. 땀을 많이 흘리면 나트륨을 좀 먹어야 돼요. 소금을. 그래서 아마도 그 오이를 소금에 절인 오이지가 굉장히 여름 음식으로는 좋은 음식인 것 같고 거기에 또 고추장도 약간 입맛을 돋아주죠. 네. 그다음에 들기름 듬뿍 넣으면 그 들기름도 그 들기름 이런 것도 오메가3가 많아서 우리 몸에 좋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몸에서 기억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보양식에 대한 어떤 틀에 갇히지 말고 네네. 다양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내 몸에 어떤 음식이 잘 맞고 먹으면 편안한지를 좀 많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네. 네. 그 찬 음식 얘기하시니까 여기 3698님이 저는 몸이 찬 편이라 에어컨, 선풍기, 얼음 이런 찬 게 몸에 안 맞아요. 그래서 안 먹을 수도 없고 가능한 덜 먹으려고 하는데요. 커피는 도 여름에 멀리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여름에도 그럼 뜨거운 거 드시네요. 올여름 어찌하오리까요? 선생님처럼 따뜻한 삼계탕. 네. 3698님, 예. 지금 선생님께서 더위를 잠깐 쫓을 때는 여름에 나오는 시원한 음식들이 맞고 몸에 기력이 떨어졌을 때는 네. 각자 맞는 보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러셨는데 이 찬 3698님께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음식을? 몸이 건강하면 네. 더위도 덜 느끼고 추위도 덜 느껴요. 그러니까 더위나 추위를 잘 느낀다는 건 네. 몸이 그만큼 근육도 없고
먹고 좀 피곤하고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이 보양식이 반짝 힘을 내기도 하지만 아까 네. 얘기한 대로 근육을 만들어서 조금 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힘을 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네. 보기에는 운동하고 운동하고 네. 근육 만들고. 네, 제철 음식 드시고 너무 차가운 음식들보다는 채소 위주로 해서 익혀서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채소찜 이런 거요. 네, 익혀서 맞습니다. 데쳐서 채소찜. 먹는. 네. 지금 음식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희 음악을 하나 듣고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캔세스가 불렀습니다. Dust in the Wind. 네, 백남정 선생님과 여름 보양식 얘기하고 있습니다. 3804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요즘 시장에 가면 토마토가 많은데 토마토를 아이가 안 먹습니다. 아이에게 먹이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아하, 어린이 음식은 백남정 선생님이 전문가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토마토 안 먹는 어린이. 토마토가 채소 중에서 감칠맛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물 음식에 네. 감칠맛을 내는 것처럼 서양식의 그 기본이 토마토 베이스를 하는 게 감칠맛 때문이거든요. 그 된장찌개, 김치찌개 끓일 때 토마토 넣으면 훨씬 맛있어지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저도 요즘 토마토가 또 제철이잖아요. 아. 그래서 저도 요즘 토마토 굉장히 많이 먹는데 네. 제가 많이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토마토 달걀 해서 토마토 볶다가 이게 이제 중국 계란 음식이라고 넣어서. 얘기하는데 토마토를 충분히 볶아 준 다음에 나중에 달걀을 넣잖아요. 그러면 달걀에 토마토의 그 감칠맛이 배어서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토마토를 많이 그다음에 또 하나 아이들이 토마토를 안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토마토의 맛도 싫을 수 있는데요. 껍질이 질겨서 아하. 그 질긴 껍질 느낌 때문에 안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방울토마토 이런 작은 거 말고 큰 토마토를 살짝 익혀서 껍질을 뜨거운 물에 살짝 넣었다 빼면 껍질 벗기기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잘게 다져가지고 볶다가 달걀이랑 같이 해도 되고 좀 어른들은 이제 아이들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어른들은 토마토에다가 카프레제라고 왜 치즈 얹어서 먹잖아요. 샐러드요. 그렇죠. 그 토마토하고 치즈가 둘 다 감칠맛이 폭발적으로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그게 네. 맛있는데 여기에 치즈 대신에 그 제주에서 나는 마른 두부라고 있어요. 건두부. 건두부. 네. 그 건두부는 물기를 아주 꼭 짜서 식감이 약간 치즈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마토하고 건두부하고 넣어서 카프레제 대용으로 그냥 먹기도 합니다. 오, 요거는 제가 따라 해야겠네요. 네. 카프레제에서 토마토만 먹고 치즈는 옆 사람 줬는데 네. 건두부로 하면 된다. 샐러드를. 네. 이렇게 토마토 얇게 썰고 조금 도톰하지만 얇게 썰고 건두부도 그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겹쳐서 놓는 거죠. 카프레제 네, 샐러드. 맞습니다. 같이 먹을 수 있게. 그렇네요. 큰 토마토를 삶아서 데쳐서 껍질을 벗기고 그걸 네. 잘게 다져가지고 계란하고 같이 볶아주면 아이들은 잘 먹는다. 그렇죠. 그냥 토마토 주면서 먹어. 그러면 안 먹으니까. 네, 맞아요. 맛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또 먹는데 아이들은 네, 채소나 이렇게 좀 새콤한 것들, 쓴맛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네. 그거를 좀 감칠맛이 더 우러나도록 좀 조리법으로 살짝 바꿔주면 됩니다. 맞아요. 저도 토마토를 30살 넘어서 먹기 시작했어요. 30살 때까지 그렇군요. 참 맛없네 이러면서 잘 많이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또 여기 보면은 저는 삼계탕 오리백숙 즐겨 먹습니다. 오리백숙은 보양식 중 보양식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38996님 맞을까요? 하셨는데 선생님 자기 몸에 좋으면 다 보양식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러셨죠? 특히 이제 오리가 좋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리의 지방이 실온에서도 고체화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온에서 고체화되지 않는다는 건 우리 몸에 들어가서도 액체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36.5도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오리가 더 좋다 이렇게 닭보다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맥경화증처럼 피 속에 들어와서 굳는 일이 네, 없는 굳는 거. 것들이 조금 위험하죠. 네, 그렇네요. 여기 7793님은 오늘 보양식으로 콩국수를 먹습니다. 시원하고 단백질 보충에 최고예요 하셨는데 콩국수를 깜빡했네요. 아, 그렇군요. 여름 네, 음식. 맞아요. 여름 음식 콩국수. 근데 콩은 흡수율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콩은 단백질 음식이긴 한데 콩단백이 흡수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라서 네. 보통 생으로 콩을 먹으면 100%다 배출이 되고요. 하나도 흡수가 안 돼요. 생으로 먹으면. 네, 그리고 이제 익혀서 먹으면 흡수율을 50%까지 올릴 수 있는데 보통 밥에 넣거나 네. 뭐 콩국수도 살짝 익히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밥에 넣어서 그냥 먹으면 50% 정도. 그 다음에 이거를 두부를 만든다는 건 갈아서 한참 끓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끓이고 갈고 이런 과정에서 입자들이 작아지면서 흡수율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콩국수는 그런데 끓이긴 하지만 또 아주 팔팔 끓이지 않을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차게 먹잖아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몸이 좀 찬 사람들은 찬 음식이 들어오고 더군다나 콩 단백질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콩국수를 먹으면 왠지 흡수가 안 되는 느낌이 더부룩하다. 있어. 네,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콩국수는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콩국수집 가서 이거 맛있는데 왜 먹을 줄 몰라 먹어 하고 안 먹는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권하면 안 되겠네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때 되면 보양식을 찾는 게 사실 우리가 평소에 음식을 대충 먹다 보니까 이럴 때라도 챙겨 먹어야지 그런 심리도 있을 텐데요. 네. 우리가 튼튼하게 여름을 나기 위한 어떤 식습관을 제안해 주신다면요. 그렇죠. 예전에는 음식이 없어서 잘 못 먹었고 그래서 이제 보양식을 챙겨 먹었다면 지금은 희숙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평소에 그냥 대충 때우다가 몸이 허한 것 같으니까 보양식을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평소에 그 매 끼마다 오군 식품을 잘 챙겨 먹으면 그래서 저는 단백질도 많이 먹는 거는 좋지 않고요. 적당히 한꺼번에 많이 한 끼에 몰아서 많이가 아니고 조금씩 매 끼마다 오군 식품을 골고루 먹는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군 식품이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뭐 이렇게 되는데 네. 네, 지방은 따로 섭취하지 않아도 우리가 모든 충분히 조리법에 먹고 다 있으니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통 지방은 빼고요. 네. 오군 식품 그건 이제 영양소로 분류했을 때 오군 식품이라 그러면 콩류, 어류 및 단백질류 이렇게. 네. 그다음에 곡류, 서류. 곡류, 서류. 이게 이제 탄수화물이고 네. 서류가 뭘까요? 서류가 고구마 이런 것들. 감자, 네. 고구마 네, 이런 감자, 거요. 고구마는 채소로 우리가 분류하지만 네. 걔는 탄수화물 제품이거든요. 네. 그리고 채소하고 과일을 따로 분류합니다. 아. 그래서 채소류, 과일류, 그다음에 우유류. 이렇게. 유제품이요. 네. 그렇게 하면은 오군 식품이 되고 지방은 빠졌지만 네. 지방은 조리하는 과정에서 어딘가 들어갑니다. 나물을 무칠 때도 들어가고 샐러드 할 때도 뿌리고. 네, 고기에서도 또 나올 수 있고 네, 그래서 네. 지방은 따로 섭취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 정말 맛있는 얘기를 한 분이 보내주셨어요. 0566님. 오이, 호박, 양파, 마늘, 쌈채소도 여러 종류로 여러 색깔 직접 키운 걸 먹고요. 도토리묵 무침, 쌈채소, 겉절이, 쌈장으로 싸먹기, 쌈채소, 야채, 부침개, 비빔밥, 쌈채소, 비빔국수를 하루씩 돌아가면서 해먹습니다. 고추도 가지고추, 당조고추, 아사기고추, 풋고추, 피망, 색깔, 종류별로 한 개씩만 해도 5개는 먹게 되고요. 우리 식구 먹을 만큼만 키워서 여름에는 저한테 힘나는 보양식입니다. 그러셨는데
최고의 밥상인데요. 진짜 이거 키워서 직접 드시면 0566님 이건 너무 부러운 밥상이네요, 진짜. 맞습니다. 네, 오늘 백남정 선생님과 보양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에 오실 때는 더 더워질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네네. 덧붙이자면 음식도 중요하지만 여름에는 그래도 햇볕을 조금씩은 받아야 돼요. 햇볕을요. 네, 그래야지 나중에 겨울에 햇볕이 부족할 때 여름에 모아놨던 햇볕이 또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단기적으로 사이클이 있지만 또 큰 사이클도 있어서 여름에는 조금 더위를 견디고 겨울에는 조금 추위를 견디고 해야지 몸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요. 근데 더울 때 막 더위를 막 낮추려고 노력하고 추우면 막 또 추위를 따뜻하게 하려고 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몸이 더 약해지는 거거든요. 온실에서 키우는 작물이 기운이 없듯이 네. 우리 몸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덥다고 다 피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위는 더위대로 견디고 뭐 또 적당한 운동도 하고 네. 그래야지만 건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 폭염에 운동하러 나가시면 안 됩니다. 네, 저녁에 선선할 때. 네. 그 노래 듣고 3부에서 뵐게요. 선생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